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윤태석이라고 합니다. 올해 43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제 이야기가 혹시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카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창가 자리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방문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17년 동안 방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24살부터 41살까지.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시간들을 저는 사평 남짓한 방 안에서 보냈습니다. 창문은 늘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형광등 불빛과 모니터 화면만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고요? 그건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을 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여동생 서연이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있습니다. 이렇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 창밖을 바라보는 것,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요. 제 방은 시간이 멈춘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20대 초반에 붙여놓은 포스터들이 빛발에 있었고, 책장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컴퓨터 책상 위에는 빈 컵라면 용기들이 쌓여 있었고, 방 한쪽 구석에는 빨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4살, 대학을 졸업하던 해였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던 중 면접장에서 있었던 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면접관들은 제 이력서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학점도 낮았고 스펙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런 스펙으로 우리 회사에 지원한 거야? 시간 낭비 좀 하지 말고.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왕따를 당했고, 대학 시절에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모욕은 제가 견딜 수 있는 마지막 선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쉬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이해하려고 하셨습니다. 취업이 안 되어서 힘든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이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는 다시 체념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석아, 밥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틈으로 쟁반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밥과 반찬들이 담긴 쟁반이었습니다. 저는 그 쟁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65입니다. 그 나이에도 여전히 저를 위해 밥을 차려주고 계십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문을 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제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오전 10시쯤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봤습니다. 점심은 문틈으로 들어온 밥을 먹었고,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게임을 했습니다. 새벽 4시쯤 잠이 들고 다시 오전 10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날짜의 개념이 사라졌고 계절의 변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세상은 4평짜리 방 안이 전부였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서가, 아빠다. 문 좀 열어라.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어폰을 낀 채 게임 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지만 외면했습니다. 밤이 되면 부모님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태석이가 왜 저렇게 된 걸까? 내 탓이야.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부모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습니다. 부모님은 늙어가셨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습니다. 어머니의 허리는 굽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은 자식 자랑을 했습니다. 누구는 결혼을 했고, 누구는 손주를 받고, 누구는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태석이는 뭐 하니? 친척들이 물어보면 부모님은 얼버무렸습니다. 집에서 일 좀 도우면서 지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방 안에서 시간을 죽이며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고 한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호하셨고 집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지만 돈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썼습니다. 도둑질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기생충이구나. 부모님께 빌부터 사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하지만 그 깨달음조차 저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신 후에도 저는 여전히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여동생 서연이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서연이가 갑자기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리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연이가 돌아온 날, 저는 평소처럼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다녀왔어요. 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이를 본 것은 서연이가 서울로 올라가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서연이는 26이었고 저는 36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딸. 언제 온다고 연락도 안 하고 깜짝 놀라게 하려고요. 회사 그만뒀어요. 뭐? 왜? 이야기는 천천히 할게요. 근데 오빠는요? 순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방에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직도.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방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야. 서연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소리를 키웠습니다. 오빠, 알아. 거기 있는 거. 나 들어가도 돼. 가.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아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10년 만에 왔는데 얼굴 좀 보자. 싫어. 그냥 가. 알았어. 오늘은 안 볼게. 근데 나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직장 그만뒀거든. 앞으로 자주 볼 거니까 마음의 준비해둬. 서연이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제 일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문틈으로 밥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쟁반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 잘 먹어. 서연이가. 쪽지를 보고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동생의 글씨였습니다. 글씨체는 예전보다 반듯해졌지만 여전히 동그랗고 귀여웠습니다. 점심때도 쪽지가 왔습니다. 오빠, 오늘 날씨 좋더라. 창문 좀 열어봐. 환기시켜야지. 저는 쪽지를 구겨서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녁 때는 이런 쪽지였습니다. 오빠, 내가 오빠 좋아하던 달볶음탕 만들었어. 맛있게 먹어. 달볶음탕.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쟁반을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담긴 달볶음탕이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짜고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맛이 느껴졌고 그 맛에 눈물이 났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쪽지를 다시 꺼내 봤습니다. 구겨진 쪽지를 펴서 읽었습니다. 오빠, 내가 오빠 좋아하던 달볶음탕 만들었어. 맛있게 먹어. 서연이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서연이는 26이었습니다. 지금은 36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을까? 여전히 밝은 성격일까? 서울에서 잘 지냈을까?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방 안에만 있던 저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서연이의 쪽지는 계속 왔습니다. 오빠, 오늘은 내가 짜장면 시켰어. 오빠가 짜장면 좋아했잖아. 오빠, 날씨가 좋네. 나 산책 갔다 올게. 오빠도 창문 좀 열어봐. 오빠, 내가 오빠 방 청소 좀 해도 돼. 먼지 많을 것 같아서 걱정돼. 마지막 쪽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제 방에 들어온다고 17년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던 이 방에? 안 돼. 저는 처음으로 직접 대답했습니다.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들어오지 마. 문 밖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오빠. 안 들어갈게. 근데 오빠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살아있구나 싶어서.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살아있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숨 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매일 쪽지를 보냈고 가끔 문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서연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오늘 도서관 갔다 왔어. 오빠 좋아했던 SF 소설 빌려왔는데 나중에 읽을래? 오빠, 엄마가 허리 아프시대. 병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오빠는 괜찮지? 오빠, 오늘 고양이 한 마리 봤어. 엄청 귀여웠어. 오빠도 보면 좋아할 것 같은데. 서연이의 일상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 하루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게임보다 유튜브보다 더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 내가 서울 생활 그만둔 이유 알아? 오빠 때문이야.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엄마가 전화하셨어. 오빠가 너무 걱정된다고.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 내가 오빠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 알아, 오빠. 오빠가 왜 그렇게 됐는지. 학창 시절에 힘들었던 거, 취업 준비하면서 상처받았던 거. 다 알아. 엄마한테 들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픔을, 제 상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빠, 이제는 나와야 해. 17년이면 충분히 쉰 거야. 이제는 다시 시작할 때야. 내가 도와줄게. 천천히 한 걸음씩 나가보자. 응.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 뭐가 무서워? 사람들이, 세상이 다 무서워. 알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오빠, 세상이 생각보다 따뜻할 수도 있어.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좋은 사람도 많아. 나 같은 인간을 누가 받아주겠어. 41살의 백수에 17년 동안 방구석에만 있던 폐인을 나는 받아줄 수 있어. 내가 오빠 동생이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도 오빠를 사랑하셔. 우리가 있어, 오빠.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17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오빠가 이 모양이라서 미안해. 괜찮아, 오빠.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살짝, 아주 조금만요. 문틈으로 서연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0년 전보다 성숙해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빠. 응. 고마워. 문 열어줘서. 아직 못 나가. 괜찮아. 천천히 하자. 오늘은 문 연 것만으로도 충분해. 서연이는 문 앞에 작은 상자를 놓고 갔습니다. 이거 오빠 주는 선물이야. 나중에 열어봐. 서연이가 가고 나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새 옷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티셔츠와 바지, 양말까지. 그리고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빠, 밖에 나갈 때 입을 옷이야. 서두르지 마. 내가 준비되면 그때 나와. 나는 기다릴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새 옷을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41살의 남자.
희끗희끗 머리에 수척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문을 조금씩 열었고 서연이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얼굴을 마주 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목소리로는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가 제안했습니다. 오빠, 오늘 내가 오빠 방 정리 좀 도와줄게. 아니, 괜찮아. 오빠, 먼지 알레르기 생길 수 있어. 제발, 한 번만 들어가게 해줘. 한참을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그럼, 잠깐만. 저는 황급히 방을 치웠습니다. 바닥에 널린 옷가지들을 주워 담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래도 방은 여전히 엉망이었지만 최소한 사람이 들어올 수는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렸고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17년 만에 다른 사람이 제 방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창문 좀 열어도 돼? 응. 서연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고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햇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오빠, 햇빛 기분 좋지? 응. 사실 눈이 부셨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빛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서연이의 움직임을 훔쳐봤습니다. 10년 전보다 많이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짧았던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왔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조금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이거 뭐야? 서연이가 책장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냥 옛날 거야. 읽어봐도 돼. 아니. 서연이는 노트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알았어. 오빠 사생활은 존중할게. 청소가 끝났습니다. 방은 전보다 훨씬 깨끗해졌고 햇빛이 들어와 밝았습니다. 17년 만에 제대로 된 방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훨씬 낫지? 응. 고마워. 천만에.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자. 나 도와줄래? 내가. 응. 오빠 방이잖아. 오빠가 해야지.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 방인데 제가 챙겨야 했습니다. 서연이에게만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도와줄게. 진짜 고마워, 오빠.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서연이와 함께 방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서연이는 청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 서울에서 재밌는 일 많았어. 언젠가 오빠한테 다 이야기해 줄게. 오빠, 나 회사 다닐 때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 근데 퇴사하고 나니까 후련하더라. 오빠, 우리 옛날에 함께 놀던 거 기억나? 뒷산에서 곤충 잡고, 개울에서 물놀이하고. 서연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이 두렵지 않았던, 사람들이 무섭지 않았던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서연아. 응. 너 왜 서울 생활 그만뒀어? 진짜 이유가 뭐야? 서연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힘들었어. 회사 생활이 너무 스트레스였고, 상사한테 매일 혼나고, 동료들과도 잘 안 맞고, 그러다 엄마한테 전화 왔을 때 이거다 싶었어. 오빠를 도우면서 나도 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럼 나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한 거야. 아니야. 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해. 오빠, 사실 나도 도망치고 싶었어. 서울 생활에서, 회사에서. 근데 막상 도망치려니까 명분이 필요했어. 오빠가 그 명분이 돼줬어. 서연이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짐만 됐네. 아니야. 오빠는 짐이 아니라 이유야.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 그리고 나도 오빠 덕분에 배우고 있어. 뭘? 쉬는 법. 천천히 사는 법. 오빠를 보면서 생각했어.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에 맞춰 살 필요는 없구나. 각자의 속도로 살아도 되는구나.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각자의 속도. 저는 제 속도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게 제 속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느려서 문제였지만요. 서연아, 고마워. 내 편이 돼줘서. 오빠, 나는 언제나 오빠 편이야. 가족이잖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17년 만에 꺼내본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서연이와 함께 방 청소를 했다. 햇빛이 방 안에 들어왔다. 따뜻했다.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무섭지만 나쁘지는 않다.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단단하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에 작은 틈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제안했습니다. 오빠, 우리 옛날 사진 첩볼래? 왜? 그냥 추억 여행 좀 하고 싶어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과거를 들춰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서연이는 오래된 사진첩을 가져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펼치자 옛날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오빠, 이거 봐. 우리 어렸을 때. 사진 속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제가 있었습니다. 옆에는 3살짜리 서연이가 있었고,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 기억나. 이때 놀이공원 갔었지. 응. 오빠가 나 롤러코스터 태워줬어. 무서워서 울었는데 오빠가 손 꼭 잡아줬잖아.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겁먹은 서연이를 안심시키려고 제가 용감한 척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오빠는 원래 밝은 사람이었어. 친구들도 많았고 리더십도 있었고. 그게 다 옛날 일이야. 근데 오빠, 언제부터 변한 거야?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요? 중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 무슨 일 있었어? 왕따를 당했어. 서연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가? 왜? 그냥 이유 없었어.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기 시작했어.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타겟이 된 거지. 얼마 동안? 3년. 중학교 3년 내내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몰랐어. 오빠가 그런 일을 겪었는지. 말 안 했잖아. 부모님도 몰랐어. 나 혼자 견뎠어. 오빠. 그때부터 사람이 무서워졌어. 학교 가는 게 지옥이었어. 매일 아침 배가 아팠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7년 전의 기억이었지만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땠어? 조금 나아졌어. 다른 학교로 갔으니까. 근데 이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후였어. 친구를 사귀는 게 무서웠어. 또 배신당할까봐. 대학 때도 혼자 지냈어. 과 모임도 안 나가고 동아리도 안 들고 그냥 수업만 듣고 집에 왔어. 그래서 취업도 힘들었구나. 응. 면접 때 면접관이 물어봤어. 대학 생활 동안 뭐 했냐고. 나는 대답할 게 없었어. 그냥 공부만 했다고 했더니 비웃더라. 요즘 세상에 공부만 하는 바보가 어디 있냐고. 서연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오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했잖아. 취업도 안 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래도 오빠 잘못은 아니야. 세상이 오빠한테 너무 가혹했던 거야. 서연이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아, 나 변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이미 변하고 있잖아. 나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창문도 열고, 청소도 하고. 근데 밖에는 아직 못 나가겠어. 괜찮아. 서두르지 말자. 언젠가는 나갈 수 있어. 사진첩을 계속 넘겼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오빠, 이때 이미 힘들었구나. 응.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 오빠 혼자 너무 많이 참았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 서연이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오빠, 과거는 과거야. 이제는 현재를 살아야 해.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해. 어떻게? 천천히. 한 걸음씩. 우선 오빠가 밖에 나갈 수 있게 도와줄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연습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 나 믿어줘. 서연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어쩌면 정말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17년 만에 제대로 본 제 얼굴이었습니다. 41살의 남자. 주름이 깊고 피부는 창백하고 눈빛은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아직 살아있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나는 윤태석이야. 41살. 17년 동안 방 안에 있었지만 이제 나가려고 해. 천천히 조금씩.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벚꽃이 피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7년 동안 봄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그 해는 달랐습니다. 창문을 열면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고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오빠,
오늘 날씨 진짜 좋아. 나 산책할 건데, 오빠도 갈래? 서연이의 제안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나는 밖에 나가자는 거 아니야. 그냥 마당까지만. 마당. 집 마당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옷은 입고. 당연하지. 내가 사준 새 옷 입어.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서연이가 사준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빠, 준비됐어? 응.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17년 만에 방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가 낯설었습니다. 거실도 낯설었습니다. 모든 게 변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거실에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태서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17년 만에 부모님과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나온 거니? 네. 잠깐. 마당에 좀. 그래, 그래. 천천히 해.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가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17년 만에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천천히. 눈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 잠시 후 눈을 떴습니다. 마당이 보였습니다. 잔디가 자라 있었고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요? 오빠, 어때? 좋아. 정말 좋아.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17년 만에 보는 하늘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온기에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아. 응. 고마워. 날 여기까지 데려와 줘서. 별 말씀을. 이제 시작이야. 마당에서 10분쯤 있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큰 걸음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긴장했던 것이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마당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10분, 그 다음에는 20분, 1시간. 점점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바람을 느끼고 자연을 감상했습니다. 17년 동안 잃어버렸던 감각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제안했습니다. 오빠, 오늘은 집 앞 골목까지 가볼래? 골목? 응. 집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이야. 사람도 거의 없어. 망설였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집 대문을 나섰습니다. 골목이 보였습니다. 좁고 조용한 골목이었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17년 만에 집 밖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골목 끝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왕복 40m쯤 되는 거리였지만 제게는 마라톤 같았습니다. 오빠, 해냈어. 응, 해냈네. 그날 밤 저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작은 걸음이었지만 분명한 진전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골목을 2번 왕복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3번. 점점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일주일 후 편의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17년 만에 가게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밝았고 냉장고 소리가 들렸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원의 인사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오빠,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물. 알았어. 서연이가 생수를 집어 계산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오빠, 어땠어? 떨렸어. 사람들 시선이 무서웠어. 근데 해냈잖아. 오빠 진짜 대단해. 아니야. 이게 뭐가 대단해. 20대들은 다 하는 일인데. 오빠한테는 대단한 거야. 17년 만에 밖에 나간 거잖아. 서연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게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편의점에 다녀왔다. 17년 만에 가게에 들어갔다. 떨렸지만 해냈다. 작은 걸음이지만 분명한 진전이다. 서연이 덕분이다. 동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저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도 편의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떨렸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점원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고 계산을 하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제안했습니다. 오빠, 우리 공원 갈래?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는데 거기 벤치에서 쉴 수 있어. 사람 많아? 평일 낮에는 별로 없어. 할머니 몇 분 계시는 정도.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공원까지는 집에서 500m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간 곳 중 가장 먼 거리였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길을 마지막으로 걸었던 게 언제였을까? 24살, 그 면접을 보러 갔던 날이었을 것입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공원이었지만 제게는 넓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벤치가 몇 개 있었고 놀이터도 있었습니다. 오빠, 저기 앉아.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2분이 산책을 하고 계셨고 젊은 엄마가 아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어때, 오빠? 좋아. 여기 좋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오빠, 17년 동안 이런 걸 못 봤구나. 응, 다 잊고 있었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앞으로는 자주 보자. 계절마다 오면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래.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에 2~3번씩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그냥 멍하니 있거나 서연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들과도 가벼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젊은 양반이 산책 나왔네. 건강 챙기려고? 네, 그렇습니다. 잘하네. 요새 젊은이들은 다 집에만 있던데. 저도 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게 좋지. 자주 오게. 네,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17년 만에 낯선 사람과 나눈 대화였으니까요. 어느 날 서연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다음 단계? 응. 오빠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해.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일. 응. 꼭 직장을 다니라는 건 아니야. 오빠가 좋아하는 걸 하면 돼. 나는 게임밖에 못해. 게임. 그럼 게임으로 뭔가 해보면 어때? 게임으로? 응. 요새 게임 유튜버 많잖아. 오빠도 해볼래? 유튜브.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해봐야 알지. 오빠, 17년 동안 게임만 했잖아. 실력은 있을 거야. 근데 얼굴을 보여줘야 하잖아. 아니야. 목소리만으로도 할 수 있어. 게임 화면만 녹화하고 오빠가 해설하는 거야. 생각할수록 괜찮은 제안 같았습니다. 한번 해볼까? 그래, 내가 도와줄게. 서연이는 유튜브 계정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첫 영상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늦게 시작하는 게이머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했습니다. 첫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15번 재생되었습니다. 댓글도 하나 달렸습니다. 응원합니다. 계속 해주세요. 그 댓글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영상을 보고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댓글이 달렸어. 진짜 뭐라고? 응원한대. 봐, 내가 뭘 했어. 오빠 할 수 있다니까. 매일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댓글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해서 좋아요. 게임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힐링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구독자가 100명이 되었습니다. 작은 숫자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제 영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오빠, 100명 달성 축하해. 고마워, 서연아. 내 덕분이야. 아니야. 오빠가 한 거야. 유튜브를 하면서 제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매일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일상이 생겼습니다. 구독자들과 소통하면서 외로움도 덜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방에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님의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오늘 밖에 나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댓글을 보고 울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봐. 이 댓글. 서연이도 울었습니다. 오빠가 해낸 거야. 오빠 혼자서.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서 가능했어. 우리가 함께 해낸 거지. 그날 밤, 저는 구독자들에게 감사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17년 동안 방 안에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무서웠고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의 도움으로 조금씩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영상은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모두 응원과 격려의 말들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서연이가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밖에 나갔습니다. 산책도 하고, 장도 보고, 도서관에도 갔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광고 수익도 조금씩 생겼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힘으로 번 첫 수입이었습니다. 오빠, 이거 오빠가 번 돈이야. 대단하지? 응. 신기해. 내가 돈을 벌다니. 당연하지. 오빠 재능이 있어. 부모님도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태서가 요새 밝아진 것 같구나. 네, 아버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더 일찍 도와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아빠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고. 괜찮아요. 이제 제가 잘할게요.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것은 17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서가, 엄마가 정말 기쁘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서. 어머니, 서연이가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우리 서연이가 기특하지. 오빠를 위해 서울 생활 포기하고 왔잖니. 네. 정말 감사해요. 가족 모두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17년 만에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제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제안했습니다. 오빠, 나 취업 준비하려고. 뭐,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원래 계획이었어. 오빠가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만 도와주고, 나도 내 일 찾으려고. 나는 아직. 오빠, 이제 혼자 할 수 있어. 밖에도 잘 나가고, 유튜브도 하고,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잖아. 하지만 내가 없으면, 오빠, 나는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집에서 살 거니까. 다만 낮에는 일을 하는 거지. 서연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취업 준비해. 고마워, 오빠. 이해해줘서. 아니야. 오히려 내가 미안해. 내 인생을 1년이나 빼앗았잖아. 빼앗은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그리고 후회 안 해. 오빠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어. 뭘 배웠는데? 천천히 사는 법, 서두르지 않는 법,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서연이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봤습니다. 한 달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오빠, 합격했어. 축하해, 서연아. 고마워. 다음 주부터 출근해. 서연이가 출근한 첫날, 저는 불안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혼자서 아침을 먹고 청소를 하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오빠,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 혼자서도 할 수 있더라. 그치? 내가 뭘 했어? 넌 회사 어땠어? 좋았어. 사람들도 친절하고 일도 재밌어. 서연이의 밝은 표정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서도 잘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유튜브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했습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나가고 도서관에 가고 독서를 했습니다. 구독자는 계속 늘었습니다. 2,000명, 3,000명, 5,000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봐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구독자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제 아들도 방에만 있습니다. 10년째요. 님의 영상을 아들에게 보여줬더니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댓글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겠다고.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특별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 얼굴을 공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늦게 시작하는 게이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43세 남자.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서웠고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의 도움으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방 안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햇빛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두렵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날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서연이가 온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운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유튜브 활동을 했습니다. 구독자는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광고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한 것입니다. 오빠, 이제 진짜 유튜버네. 응. 신기해.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나는 알았어. 오빠가 할 수 있다는 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오랜만에 시내에 나갔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영화관에 들어갈 때 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몰입했고 세상을 잊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해냈어. 나 혼자 영화 봤어.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카페 직원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17년 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세상의 일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혼자 시내 갔다 왔어. 진짜 대단한데? 응.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오빠, 완전히 달라졌어. 처음 봤을 때랑 완전 딴 사람이야. 다 내 덕분이야. 아니야. 오빠가 노력한 거야. 처음에 내가 손잡아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어. 정말 고마워, 서연아.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17년 만에 가족을 제대로 안아본 순간이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방 안에만 있던 제가 이제는 세상 밖에서 당당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 가족 모두가 함께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떠오르는 해를 봤습니다. 아름답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빠, 올해 목표가 뭐야? 구독자 10만 명 만들고 싶어. 그리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 강연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오빠가 강연을? 와, 대단한데? 무서워. 근데 해보고 싶어.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꼭 그렇게 될 거야. 몇 달 후, 한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가족 모임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할래? 할래. 해보고 싶어. 강연 준비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정리하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강연 당일 떨렸습니다.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모님들과 당사자들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태석입니다. 17년 동안 방 안에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방 안에 갇히게 되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어떻게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있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와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방에만 있었는데 오늘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그분들의 눈물을 보며 저도 울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해냈어. 오빠, 정말 대단해. 자랑스러워. 다 내 덕분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날 믿어줘서. 우리 함께 해낸 거야.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 안에 있었지만 그 경험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구독자는 계속 늘었고 강연 요청도 많아졌습니다. 제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동안 방에만 있던 사람입니다. 님의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어 오늘 처음으로 밖에 나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울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봐. 이 메시지. 오빠가 해낸 거야. 누군가의 인생을 구한 거야.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인생이 의미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것을.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때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올해 45이 되었고 서연이는 39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는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책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문을 여니 세상이 따뜻하더라입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강연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은둔형 외톨이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고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유튜브 수익과 강연료, 인세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도 세상의 일부이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빠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지금이 좋아. 서연이는 제 매니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강연 일정을 잡고 유튜브 영상을 기획하고 책 출간을 도와줍니다. 서연아, 너 없었으면 난 아직도 방 안에 있었을 거야. 오빠, 그만해. 맨날 그 얘기만 해. 하지만 사실이잖아. 알았어. 나도 오빠 덕분에 행복해. 가끔 옛날을 떠올립니다. 17년 동안 방 안에만 있던 그때, 세상이 끝난 것 같았던 그때를요. 그때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빛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느리더라도 작더라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혼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움을 청하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전문가든 손을 내밀면 반드시 잡아줄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문을 두드리세요. 언젠가는 열릴 것입니다. 저희 집처럼요. 저는 이제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떨릴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저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카페에 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봅니다.